저는 온전히 유아만으로 진행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안녕하세요, 한나은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프로젝트 접근법에 대해서 살짝쿵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다 이야기를 못 드렸어요. 참 오랜 시간이 지났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제가 멈춤 없이 끝까지 영상을 연속적으로 올려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안내해드릴 거는요. 모든 제 영상은 어떤 지침이나 꼭 그래야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로지 제 의견이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접근법도 접근 방식이 진행 과정이 물론 있지만 제가 조금 다르게 하는 부분 또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경험에 의한 실천 지식을 여러분들께 나눔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어가실 부분은 얻어가시고, 그 다음에 나는 저것과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거는 취하시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영상들은 모두 다 제가 아이패드에 쓰면서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저는 굉장히 악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적으면서 이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프로젝트 영상을 이렇게 나눠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도 예전에도 영상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히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상기시키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프로젝트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네.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뭐 하는 거예요? 네, 탐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왜 프로젝트 접근법을 하는 원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놀이 중심과 맞물려서 유아에게 뭔가 유아가 주도하도록 되어 있는 접근법, 교육 방법,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아 주도로 많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유아가 놀이나 활동을 어떻게 하죠? 제안을 해요. 아이들이 프로젝트에서는 제안을 하고, 그리고 아주 자율성을 지니고요. 그리고 아주 능동적으로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많이들 선호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는 말하는 교사의 역할은 뭘까요? 항상 교사의 역할과 비슷해요. 요즘에는. 그쵸? 네, 관찰을 잘하라는 거죠. 관찰을 해서 자, 적절한 지원을 어떻게 해주면 좋은가. 말이 쉽지 정말 어렵습니다. 적절한 지원을 어떻게 해주면 좋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줘라. 때로는 유아들이 제안한 거, 유아들이 주도하는 거에 교사가 따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사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 요소들을 넣어서 주도할 때도 있다라는 게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적절한 지원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 영상에서 다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 꼭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사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교사 유아 중심. 중심이라고 해도 뭐 주도하는 거죠, 사실. 교사 유아가 같이 주도하는 거, 교사가 주도하는 거, 유아가 주도하는 거, 유아 중심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교사 중심으로 좀 많이 프로젝트가 흘러갔었어요. 교사가 의도적으로 어떤 계획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획을 아주 빠듯하게 잘 짰어요. 교사가 영역별로 골고루 들어가게. 그래서 교사가 어떤 정확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닿도록,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꽃에 대해서 어떤 걸 아이들이 개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까지도 교사의 목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도록 교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 교사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 유아 중심은 말 그대로예요. 반반이죠. 1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온 결과 교사 유아 중심이 정말 딱 반반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율이요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많이 나눠집니다. 교사가 4분의 1, 그리고 유아가 4분의 3, 또는 바뀌어서 교사가 4분의 3을 하기도 하고 유아가 4분의 1을 하기도 하고 3분의 1, 3분의 2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좀 나눠지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비율로 선택하는지는
이제 아이들이 정하거나 선생님이 정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아 중심이죠. 유아 중심은 뭘까요?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여긴 교사 중심이죠. 유아 중심. 그러니까 유아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되는 거라고 선생님들은 아마 생각하시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유아가 모든 거를 제안하고, 유아가 모든 거를 주도하고, 유아에 의해서 선택되고, 계획되고, 이제 끝나고, 이런 게 유아 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인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거. 여기 지금 교사가 4분의 1 그리고 유아가 4분의 3 들어가는 거, 저는 요 정도 수준이라면 이것도 유아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 수준은요, 사실 모든 거의 놀이를 유아가 주도하게 되고, 교사는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거 꼭 들어가면 좋은 것을 사사사삭 양념처럼 쳐주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율로 들어간다라면 이것도 유아 중심에 속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에는요, 어떤 것을 많이 추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감이 오시죠? 바로 이거죠. 당연히 이거죠. 왜 이걸까요? 우리는 지금 현 교육과정을 당연히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교육과정이 뭐예요, 선생님들? 네, 놀이중심 교육과정이죠? 뭔가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놀이 중심은 다른 말로 유아 중심이라고도 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유아에 의해서, 네, 이제 발현된 놀이로 이제 놀이를 하는 거.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놀이 중심, 유아 중심. 네, 비슷하죠? 그래서 모든 원에서 원장님들은 아마 유아 중심으로 진행되기를 원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린다면 교사 중심 아니고요. 그리고 유아 교사 중심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아 중심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령이 만약에 어리다라고 한다면 교사 유아 중심으로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조금 소통이 잘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많은 걸 주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6세, 7세 정도 되는 때는 유아 중심으로 진행을 하되, 제가 여기서 안내를 해드린 것처럼 저는 온전히 유아만으로 진행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교사 4분의 1, 유아 4분의 3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 여러분들 유아 중심이라고 많이 해서 만약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뭔가를 진행한다 이랬을 때는 정말 위험성이 사실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아이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율성을 주고 자유를 주고 애들이 긍정적으로 주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원하면서 자유를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자유를 100% 아이들에게 주게 되면요, 여기서 문제점이 어떤 게 발생하냐면,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하기 싫어요 선생님,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가위로 자르듯이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는 교사가 어떤 감정이 들까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아이들에 의해서 놀이가 생성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나가는 원에 계신 선생님의 경우에는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프로젝트 진행을 합니다. 프로젝트는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탐구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는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끝내버린다면 이거는 조금 사실은 프로젝트 접근법에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자유를 주는 거는 사실은 원하지는 않아요. 자, 이랬을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모든 놀이나 활동에 있어서요, 끈기력이 정말 사라지게 돼요. 그냥 오로지 기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유아주도라고 해서 모든 결정을 유아들이 말하는 대로 다 이끌러 갈 필요는 없어요. 교사가 적절히 중재라는 것을 해주고, 그리고 은근히 어떨 때는 유도하면서 끌어주는, 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갑자기 아이들이 프로젝트에 흥미를 보이지 않고 선생님 저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런 놀이를 하지도 않아요.
교사가 만약에 이걸 발견했다. 그러면 내일부터 그럼 우리 이제 민들레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어. 내일부터는 다른 놀이를 하자.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프로젝트 한다고 다 이렇게 안내 나가고 그랬는데 아마 그럴 수 있는 선생님은 많지 않다고 봐요. 예전에 저희가 있던 원에는 그런 것도 허용이 됐지만 그런 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프로젝트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는 애들을 이렇게 앉혀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봤더니 우리가 민들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 이제 관심을 보이는 친구가 좀 적어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고 다수결해서도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민들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는 친구는 한번 손들어 볼래?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 친구 해서 저는 아마 다수결도 애들한테 물어보는 방법도 예전에 썼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다수결로 해가지고 이제 민들레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내일부터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들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번 프로젝트로 우리가 무엇을 했고, 우리가 한 거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언제? 내일 다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 그러면 너희들도 한번 집에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지 생각해 오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락 하고요. 갑자기 싹둑가위처럼 자르는 건 하지 말고, 애들은 싹둑가위처럼 자르고 싶겠지. 왜냐면 싫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했고 이걸로 뭐를 알게 됐고 이런 거를 만약에 애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내일 갖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알아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사실 궁금했는데 몰랐구나. 아직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유도를 하거나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마무리 짓는 방법에 대해서도 애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싫으면 그만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교사가 끌어줌으로써 모든 거에 있어서 시작과 마무리는 존재한다는 거. 이거는요 되게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관심 없어도 싹둑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라는 걸 애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시작과 전개와 마무리가 있고, 그래서 마무리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저는 좀 아이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의 경우라면 이렇게 아마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빨리 마무리를 하루 이틀 정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온전히 유아 100% 주도였다면 이런 거 교사가 할 수 있겠어요? 네, 아니죠. 교사가 4분의 1 정도의 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런 비율을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프로젝트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요즘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